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 증시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괜찮았던 이유는 미국 선물 지수가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오늘 밤 아마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조금씩이지만 아주 더디긴 하지만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특징은 코스닥의 바이오들, 대형 바이오들이 좀 빠지고, 코스피는 바이오들이 좋았고,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이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을 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대장주가 잘 못 가다 보니까, 코스피는 아무래도 계속 흐름이 좀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코스닥은 좋은 흐름이긴 한데,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이긴 한데, 그렇다고 대단히, 눈에 띌 만한 그런 정도의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에서 이제 알테오젠, 시총 1위 알테오젠을 제외한,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이제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증시를 관통한 어떤 흐름이었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수혜 업종이 조금씩 퍼져가는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내려왔고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하루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이제 매수 종목들에 따라서 어느 종목에 매수하고 어느 종목에 매도하고 했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장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중요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내년에 특히 지금 이제 4분기가 코앞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 1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와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9월 23일인데 10월 첫째, 둘째 주에 있을 여러 휴일들과 또 이런 주말, 연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내년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해드리고 있는 실적 기대주, 이번에는 2025년 1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10월 중순 전까지 추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37종목이 올랐고 451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0.33%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39% 올라서 대형주들이 좀 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781종목이 올랐고 789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았는데 0.91%가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1.18%가 올라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또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아직 증시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것 같고요. 자, 선물 지수는 0.17% 오르고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0.32% 올라서 1337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0.22% 빠져서 71달러 기록했네요.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중화권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코스닥은
2차 전지주 강세 및 기관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바로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일단은 네이버의 4%대 상승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SK하이닉스도 3%대 올랐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2.55% 크게 올랐네요. 108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 보면은 삼성물산이 3%대, 기아가 2%대, 삼성전자도 0.63%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가 무너졌네요. 자,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은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HPSP가 7%대 올랐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노공업이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최근에 급등세를 마무리하고 3.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좋았던 업종은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삼일제약이 7%대, 부광약품이 5%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연제약이 2%대 올랐고요.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전력이 8%대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금융이 제일 좋았는데 플루토스 9%대 그리고 에코프로가 5%대 빠졌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우정바이오 8%대, DXVX 7%대 빠졌지만 역시 알테오젠, 대장주 알테오젠의 하락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애니젠이 11%대, S바이오메딕스가 9%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TDS팜이 하한가, EN셀이 15%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볼게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과 HPSP를 보겠습니다. 각각 다 이제 코스닥에 바이오, 2차 전지, 또 반도체 대표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테오젠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7만 3천 주가 나오면서 13,000원이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올렸던 그대로 뺐습니다. 35만 원 찍었고요. 자,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은 37만 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봐야 하냐면요. 페이크다. 이거 하락을 시키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알테오젠의 하락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개인이 샀습니다. 오늘 5만 7천 주를 샀고 기관이 12,000주 샀는데 금융투자가 대거 매수에 동참. 다시 갑니다. 알테오젠은 가는데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갑니다. 가는데 일단은 37을 돌파를 하고 두 번째 40 터치할 가능성. 자, 이번 주 후반부 쪽에 가면서 40을 터치할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 외에는 0.29% 1,000원이 올랐네요. 35만 1,0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 나왔던 장대 양봉의 폭보다 길이보다 훨씬 짧은 길이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13,000원 올리고 내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직 그 상승세가 이거 잉태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상승세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행히 RSI상 과매수 구간을 벗어났고요. 아직 이동평균선들 이격도가 그대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숨에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매수권에 덜어냈고 물량을 과매수 부담을 좀 덜어냈고요. 그 다음에 그 머크의 임상 발표 같은 이제 이벤트도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일단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추가 상승의 부담도 추가 상승의 좀 어떤 그 이어짐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 정지에 대한 우려, 경고 종목 지정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덜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뭐 단기적인 조정, 눌림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오늘 개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특히 금융투자가 사고 좀 부딪혔는데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달라지느냐, 뭐 계속 매도로 이어지느냐인데 오늘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페이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테오제는 오늘 뭐 3.58% 빠졌으면은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것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홀딩해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샀고요. 기관이 12만 주 넘게 샀습니다. 기관이 4일 연속 샀는데 특히 금융투자가 6일 연속 사면서 14만 원대였던 주가를 17만 원 코앞까지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뭐 개인만 22만 주를 덜었지 나머지 다른 세력도 다 샀고요. 은행이 조금 팔았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은 뭐 17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시간에는 어떻게 됐을까? 0.06% 100원 빠졌습니다. 16만 9,300원. 큰 의미 없네요. 자, 일봉 차트 보면 중요한 건 초록색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 올해 4월 달에 2번, 그 다음에 뭐 6월, 7월에도 비슷하게 가다가 8월, 9월에 한 차례씩 눌렸습니다. 정확하게. 지난번에 9월 초에 있었던 제가 방송에서 에코프로 BM 60일선 부딪히고 흘러내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20일선을 돌파해서 60일선까지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는 17만 5천 원대고요. 17만 5천 원 가까이까지 붙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는 지금 2차 전지가 아직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깨고 14만 8,700원 찍었다가 다시 60일선까지 올리는 그냥 단기적인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만 5천 원 부근까지 가면 수익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종목 HPSP입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3만 원을 돌파해 버렸고요. 근데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23만 4천 주.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루 순 매수량이 이렇게 많았던 거 오늘이 가장 많았습니다. 23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중심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과 투신과 뭐 골고루 다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지만 금요일에 73만 주, 뭐 이틀 동안 금요일과 목요일에 이틀 동안 83만 6천 주를 샀기 때문에 오늘 10만 주 정도 덜어낸 거는 역시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가가 크게 올랐고 거래량도 135만 주 터져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간에 보면 0.33% 100원 빠진 3만 4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W자로 이 481선을 중심으로 해서 W자로 폭락한 뒤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해서 이번에 481선까지 붙이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481선과 초록색 61선이 거의 만나는 지점 한 3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근에서 이 48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뚫으면요. 지금 뚫으면 그대로 61선. 자, 481선이 31,500원. 61선이 31,800원대, 31,9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1,000원대 돌파를 하면 그때는 수익 실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실현하자. 조금. 전체 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이를 좀 지켜보는데 일단 481선에서 주춤거리고 눌릴 것 같은 흐름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이자. 뭐 20%든 30%든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실현한 뒤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보면 다우가 25포인트, S&P 500이 뭐 9.25, 나스닥이 46포인트.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좀 커지고 있나요? 좀 볼까요?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1시간쯤 남았는데요. 다우가 14포인트, S&P 500이 플러스 7포인트, 나스닥이 플러스 38.75포인트. 지금 조금
상승세가 조금 꺾이고 있네요. 39.75. 예. 예, 나스닥이 한 4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지금, 미국 증시는 이대로 간다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출발도 출발이지만 흐름이죠. 이 상승 출발한 뒤에 더 상승폭을 키우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이 차이인데 지금 선물지수가 나스닥은 42포인트까지 갔고 다우는 2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씩 상승세 키우는 모습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까요? 내일 제가 저녁 때 시간을 혹시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짧게라도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일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